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마감 시황 진행은 간단한 증시 동향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랑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200 수급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장기 추세랑 단기 추세를 조금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일목균형표로 조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코스피 빅스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나 WTI나 우리나라 국고채 10년 금리, 미국 고 10년 금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용잔고 관련된 수치들도 조금 보여드리고요. 조금 시간이 된다고 하면 코스피 밸류에이션 차트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래 제가 매번 설명드릴 때 잠시만요. 네, 이거 빨간색 탭하고 파란색 탭을 원래 격일로 조금 설명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하락 추세가 이제는 조금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지수 중심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시황부터 설명을 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0.2%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한 0.2% 하락이 있었고, 코스닥도 똑같이 한 0.3%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하락은 사실 프로그램 매매로 거의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빨간 색깔 영역과 파란 색깔 영역이 프로그램 순매수랑 순매도인데요. 이 검은 색깔 선이 코스피 차트입니다. 이 프로그램 매도랑 지수가 거의 정확하게 딱 똑같이 내려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오늘도 하락은 프로그램 매도에 영향이 크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 베이시스로 조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베이시스 갭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1 정도 되기 때문에 내일도 프로그램 매도는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프로그램 매도 어떤 건지 조금 설명드리면, 이 베이시스 갭으로 코스피 200이 주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코스피 200의 주식의 이론가가 418.17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코스피 200을 3월 둘째 주에 살 수 있는 선물 가격이 417.1입니다. 선물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비싼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매도 차익 거래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현물이 항상 기준이기 때문에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기 때문에 매도 차익 거래라고 하게 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오늘 보시면 현물을 팔고 이렇게 선물을 사는 게 매도 차익 거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코스피 수급을 보시면, 일단 기관 같은 경우가 오늘 한 16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개인이 한 5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한 2300억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30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기관과 개인이 한 1200억, 1400억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560억 매수를 하였고, 외국인이 한 90억 정도 매수, 기관이 한 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바로 차트 설명해 드리면, 코스피 일단 장기 추세부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단기 추세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IMF 저점이었던 1998년도 바닥부터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고요. 닷컴 버블 전까지가 작은 1파였었고, 그 다음에 닷컴 버블이 2파이고요. 금융위기 전까지 올라갔던 상승 파동이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로 3파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 하락 때부터 길고 긴 조정 파동이 4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년, 18년 상승이 5파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큰 1파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A, B, C 파동으로 2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2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상승했던 게 큰 3파라고 보실 수 있고요. 큰 3파에서 1파가 현재 진행 중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의 추세를 매기는 게 아니라, 과거의 파동을 매기는 게 아니라, 과거의 파동으로 현재 파동을 조금 추정해 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 추세선이 거의 다음 부근에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추세 거의 정점 부근에는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늘었었다가 하락하면서부터 지금 거래량 하락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하락할 때도 조금 거래량이 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하락할 때도 일단 거래량이 높고요. 이 RSI 같은 경우에도 70을 넘었다가
지금 점점 조금 하락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 3-1파가 이제 사실 끝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게 이 3-1파를 잘게 조금 쪼개보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1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1파의 1파이고요. 여기가 이제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똑같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이제 5파 위에다 올려놓으면 파동을 추정을 할 수 있고요. 5파 고점을 추정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이 추세선을 넘을 수는 있고요. 넘을 수는 있는데 이제 넘었다가 이렇게 추세선을 재차 하락하게 되면 그때 조금 급락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어김없이 추세선을 하락한 부분에서 급락이 발생하였고 현재 이 추세선에서 저항을 보인 다음에 이제 재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금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일목균형표도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A, B, C여서 큰 A가 되고 여기가 아마 이제 B파였었고 여기가 아마 이제 1, 2, 3, 4, 5로 내려가는 아마 하락 파동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이제 C파가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일목균형표로 보더라도 제가 이 조금 괴선들을 설명드리면 이 파란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고요. 이 초록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입니다. 그리고 이 약간 회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9일 후행 스팬이고요. 이 진한 세피아 색깔이 일목균형표의 26일 후행 스팬입니다. 제가 어제도 그렇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환선과 기준선이 이렇게 전환선이 위에 있는 게 호전 상태라고 하고요. 전환선과 이제 기준선이 역전되는 게 이렇게 뒤바뀌는 게 기준선이 더 위에 있을 때 이제 역전이 되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에 일단 역전이 이제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주가가 이 기준선보다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목균형표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넘어가는 이제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이 전환선 자체 방향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겁니다. 전환선 방향은 이미 이 부분에서 하락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 전환선과 기준선이 역전이 되는 겁니다. 기준선과 전환선이 이제 이 부분에 역전이 되었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는 주가가 기준선을 하회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주가 기준선까지 하회를 하였고요. 소폭이나마 이제 남은 것은 이 기준선 자체가 하락하는 것 그리고 이 후행 스팬이 주가를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다 이것도 역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남은 게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6일 후행 스팬도 이제 곧 있으면 이틀만 있으면 한 2, 3일 있으면 이제 아마 주가가 여기까지 상승하지 않는 이상 아마 역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26일 동안의 최고가가 이제 3266인데 이 3266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하루, 이틀, 3일, 4일만 지나면 이 최고가가 없어지기 때문에 며칠 지나고 나면 아마도 또 이 기준선 방향도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주가가 재차 이 3266까지 상승하지 못한다면 아마 기준선 방향도 내려갈 것이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거의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되지 않았나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이 일봉상 기준선을 하회하면 조금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물론 개별 종목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목이 다 코스피를 따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코스피의 영향을 많이 받긴 하지만 오르는 종목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해지라는 게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좀 해지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방법은 주식이나 채권, 금이나 대체 투자, 여러 가지 자산들을 다 복합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하죠. 이제 변동성을 많이 놔둬서 사실 주식을 그렇게 매도하지 않더라도 그냥 일정 비중을 계속 유지를 해가면서 이제 보유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해지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변동성 자체를 낮추는 효과가 존재를 하고요. 단점은 조금 주식만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비해서는 조금 기대 수익률은 사실 낮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선물이나 옵션으로 해지를 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일단 비용이 저렴하고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괜찮은 주식이면 내가 가진 주식은 오히려 하락할 때도 오르고
내가 지수를 이제 해지를 해놨을 때 지수가 떨어졌을 때 내가 이제 파생으로 해지를 해놓은 것까지도 상승을 하면 뭐 둘 다 먹을 수도 있다는 장점은 있고요. 단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내려가는데 이제 지수 자체는 역으로 상승을 해버리면 뭐 양쪽 다 깨질 수 있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베이시스 리스크라고 하고요. 이제 기초자산과 이제 내 주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기초자산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 옵션은 이제 숏을 할 수 있는 게 결국 코스피 200밖에 없기 때문에 코스피 200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방향성이 조금 다르게 움직인다면 해지가 되지 않는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풋옵션으로 해지를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오늘도 제가 일부 일단 풋옵션을 조금 안전하게 보호적 풋을 하기 위해서 일단 오늘 좀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그냥 주식을 비중을 많이 줄여 놓는 겁니다. 현금 비중을 높여가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현금 비중을 지금 꽤나 높게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방법 같은 경우에도 뭐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코스피는 하락을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또 상승을 하는 경우는 있고요. 이럴 때도 조금 리스크는 있습니다. 일단 지수랑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방향이 다르면 조금 위험이 존재하고요. 일단 뭐 거의 한 이 정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방법이 더 맞는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금 하락 추세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방법 중에서 조금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조금 해지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실 해지 방법은 아닌데 뭐 이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보통 이제 조금 길게 장투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그냥 싼 주식을 계속 매수하시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이 방법이 먹히려면 주식을 정말 잘 선정을 한다는 게 일단 첫 번째 과정이 필요하고요. 정말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30-40% 이렇게 떨어졌을 때 스트레스 받지를 않고 안 파는 전략이 정말 필요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잘 참았다가 뭐 이 부분에서 팔아버리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내와 결국은 오를 수 있는 주식을 매입을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뭐 저는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지만 뭐 그 방법도 사실 주식 선택을 정말 잘한다고 하면 뭐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일단 증시를 조금 설명드리면 일단 오늘 기준선까지도 하회를 하였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조금 더욱더 주의를 하시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이 26일 후행 스팬과 기준선 방향도 이제 곧 하락하고 역전될 모양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다 계속 방송을 조금 비슷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면 이 헤드앤숄더 3-3, 뭐 3봉 패턴이 계속해서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고요. 이제 미국의 헤드앤숄더 기준으로 조금 설명드리면 이제 여기를 보통 머리라고 하고요. 여기가 이제 양쪽 어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양쪽 어깨가 나오는 게 보통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는 게 이제 보통 천정 부근에서 나오게 되고요. 이제 보시면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확실히 아니게 되려면 이 3266을 넘어버리던가 아니면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저점을 과거 저점이 2947을 이제 하회해버리면 정말 이제 헤드앤숄더였구나 라고는 알 수 있을 것 같게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헤드앤숄더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파동상으로도 이렇게 1, 2, 3, 4, 5로 아마 떨어지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거래량 자체도 이렇게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터지는 것 자체도 조금 부정적이고요. 조금 분봉상으로 보시면 120분봉으로 보시면 일단 120분봉상으로도 현재 주가가 전환선을 하회하였고 이제 기준선까지도 하회를 하였습니다. 소폭이나마 기준선을 하회하였고요. 정말 아직까지 조금 더 그래도 상승을 보시고 계신다고 하시더라도 저는 이 120분 봉상 이 선행 스팬까지 하단으로 다 뚫어버리면 그때는 꼭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건 코스피 기준이고요. 뭐 개별 주식이 지금 계속 잘 올라가는 상승 추세다 하시면은 더 올라가실 것 같다고 하면은 뭐 그것은 들고 계셔도 뭐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 후행 스팬 같은 경우에도 9일 후행 스팬은 이미 120분 봉상으로도 역전이 되었고요. 26일 후행 스팬도 곧 역전 예정이기 때문에 정말로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더욱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쪽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코스피 변동성 좀 보여드리면, 코스피 변동성 같은 경우 오늘 주가가 조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계속 높았기 때문에 한 7.8%로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고요. 지금은 이제 드디어 이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환선 기준선도 이제 역전될 수 있는 상태가 나타났고요. 26일 후행 스팬도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변동성 자체는 추세상으로 본다면 하락 추세가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시작될 수 있는 단계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연 이제 일봉상 일목균형표가 맞을지, 코스피의 일목균형표가 맞을지, 변동성에 이제 일목균형표가 맞을지도 어떻게 보면 조금 재밌게 관심을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코스피 쪽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는 판단을 하지만, 일단 개인분들, 저희 구독자분들도 조금 제 이 의견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좀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쪽 장기 추세랑 단기 추세 조금 설명드리면,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 새로운 파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파이고요.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입니다. 뭐 3의 1, 3의 2, 3의 3, 3에서 3의 5파고요. 여기가 이제 트라이앵글로 4파였고요. 최근의 상승이 5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큰 1파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도 뭐 파동을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동으로 추세를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선을 2파와 4파 저점에 그어서 3파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이렇게 추세선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주가가 지금은 현재 이 추세선을 상단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확연한 하락 추세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추세선을 하락하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급속도로 하락 추세가 시작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이 5파를 그럼 조금 더 잘게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상승이 이제 큰 5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5파를 잘게 쪼개보면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4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최근 상승분이 5파이고요. 이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보면 사실 이렇게 저점을 그어보면 사실 이 부분에서 거의 이 저점 부분과 닿고 나서 완전히 닿지는 않았지만 닿는 부분까지 내려가서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조금 쐐기 패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쐐기가 아니라 그냥 1, 2 보시면 이 마지막 5파가 1파, 2파, 3파, 이제 4파, 5파인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여기가 이제 뚫리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과거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미래를 조금 파동을 매겨보면 이제 추세선을 2파와 4파 저점을 그어서 이렇게 똑같이 3파 고점에다가 올려보면 지금 이 추세선은 일단 지금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일단 5파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넘었다가 다시 이 추세선을 하회하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그때 조금 큰 폭의 하락이 진행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0분봉으로 보시면, 120분봉 보기 전에 이제 일목균형표 괴선들 조금 설명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환선 기준선이 지금 겹쳐 있고요. 아직까지는 9일과 26일 후행 스팬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아직까지는 5파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봉 보시면, 120분봉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엔 120분봉도 아직까지는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후행 스팬들도 아직은 다 호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일단 파동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마지막 금 이제 5파인데요. 정말 작은 마지막 5파인데 여기가 이제 1파, 여기가 2파, 아마도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말 곧 상승은 끝이 나고 아마 조금 하락 추세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60분봉이나 뭐 30분봉으로 조금 더 짧게 보시면, 30분봉으로 봤을 때는 일단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도 이제 하회를 하였고 전환선 기준선도 역전이 되었습니다. 뭐 9일, 26일 후행 스팬도 다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제 며칠 내로 빠르면 오늘 조금 하락 추세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는 일단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미국 S&P 관련된 ETF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일단
조금 느리게 매도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제 120분 봉상 이 기준선을 조금 깨면 그때는 조금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정말 빠르게 매도하신다면 뭐 60분 봉 정도로 기준선을 깨면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30분 봉은 이미 다 뭐 거의 깨졌기 때문에 일단 30분 봉 말고 뭐 60분 봉이나 120분 봉으로 분봉상 기준선이 조금 깨지면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최근에 사실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2월 1일부터 계속 상승이 조금 큰 폭으로 있었지만 거래량 자체가 지금 상당히 적거든요. 이게 5파 고점에서 사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계속해서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정점을 향해 지금 거의 다 오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이런 외부 지표들로 조금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달러원 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오늘 조금 하락은 하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준선 위에 있고 이 선행스팬 위에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9일도 지금 뭐 거의 역전 당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26일 후행스팬도 아직 호전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렇게 구름대를 딛고 올라가는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뭐 오늘 뒤어서 뭐 내일은 바로 이제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그런 게 예상이 되고 WTI 같은 경우에도 뭐 여전히 상승 추세입니다.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높은 레벨입니다. 유가가 지금 58달러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높은 레벨이기 때문에 증시에는 조금 계속해서 지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한국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1.2에서 1.8까지 올라갔고 추세상으로도 계속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점점 더 증시에 조금 부담이 되고 있고 미국채 금리도 소폭 하락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0.5에서 1.15까지 거의 2배 이상 오르고 있고 여전히 계속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증시는 계속해서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미국보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는 조금 현금 보유를 늘리시거나 해지를 하시는 게 저는 정말 필요한 단계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물론 지수랑 개별 종목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개별 주식에 대해서 조금 일목균형표로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기준선을 만약에 깨신다고 하면 그때는 꼭 좀 매도를 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더 낫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신용잔고 설명드리면 코스닥이랑 코스피 신용잔고 합친 게 조금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고요. 지금 또다시 거의 최고점 수준까지 도달을 하였습니다. 21점 거의 6조까지 증가를 하였고요. 과거 최고치가 21.6 1,300억 정도니까 뭐 거의 과거 최고치 정도까지 온 상태입니다. 일단 신용잔고로 봤을 때도 증시는 조금 과열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신용잔고는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락을 할 때가 보통 증시가 이제 하락을 했던 패턴이 많이 나타나게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뭐 코스닥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코스피보다 하락은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쪽 설명드리면 누적 수급 설명드리면 코스피 누적 수급인데 이제 개인분들 같은 경우가 2020년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거의 75조 정도 아마 지금 매수를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의 이제 매수를 어떻게 보면은 위에서 좀 계속 팔고 있는 입장이고요. 기관이 조금 큰 폭으로 팔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한 11월 정도까지는 조금 매수를 하였다가 사실 11월부터는 계속해서 조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 자체는 정말 계속해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고요.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삼성전자도 이제 매번 설명드리지만 설명을 드려도 이 삼성전자 기대 수익률이 8% 정도까지 하락을 하면 보통 정점을 치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 주가가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낮을 때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삼성전자는 항상 8% 정도 수준을 터치하면 주가가 조금 하락하거나 횡보를 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딱 7.9%를 찍고 하락을 하고 있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하락은 더 지속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더라도 삼성전자는 이미 전환선 기준선이 이 부분에서 역전이 되었고요.
지금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을 다 큰 폭으로 지금 하회를 하고 있고, 이제는 9일 후행 스팬도 진작 역전이 되었고 26일 후행 스팬까지 역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완연한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선행 스팬에서 지지를 보이느냐인데요. 지지를 보이더라도 아마 조금 하락 추세는 계속 시작되거나 아니면 조금 지루한 횡보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뭐 유동성은 이제 어제 이제 월요일 날에 사실 유동성 올려드린 이 썸네일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뭐 신용평가사에서 사실 새로운 리포트도 하나 읽었었는데 이제 저랑 거의 의견이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그분 쪽 관련된 사실 연구원님 이제 의견도 사실 증시가 이렇게 돈을 많이 풀기도 했고 이제 M1하고 M2 증가율이 이제 돈이 풀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돈이 많이 풀렸고 이번에는 2008년도랑은 다르게 2008년도 보시면 2008년도 돈이 풀렸던 거랑은 다르게 이제 초과지급준비금이 2008년도에는 그냥 늘기만 했지만 이번엔 재정정책까지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초과지급준비금이 빨리 하락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제 약간 우려를 하고 그것 때문에 조금 증시가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염려를 하셨는데 아마도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이 정말 이제 하락하는 때는 저는 그때는 증시가 이제 상승을 하리라 판단을 하고요. 지금은 이 금리 상승이 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악재로 삼아서 금리 상승 전에 보통 이렇게 금리가 이제 급등을 했을 때 증시가 조정을 나타내거든요. 이 부분이나 이 부분. 이 부분 보시면 금리가 이렇게 급등했을 때가 조정을 많이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조정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초과 지급 준비금이 하락을 하면서 증시가 더욱더 아마 상승을 하지 않을까. 여전히 일단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조금 정확하게 이제 이게 어떤 말인지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좀 월요일 날 썸네일 올려드린 유동성 분석 영상을 조금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